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시 카드를 지원하고 나면 당연히 학종으로 노리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답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정말 꼭 면접의 기본 중 기본인데 반면 여기에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 즉 입결, 면접을 뒤집냐 못 뒤집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송을 들으시면 이것을 갖춘 답변을 하게 될 때 면접관들의 흐뭇하게 그래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답변은 당연히 이제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거 아실 겁니다. 두 가지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결론을 말하고 근거를 말하고 뭐 사례를 말하고 나중에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답변이 없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만 그냥 그대로 나열해서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기부를 많이 숙지한다고는 하죠. 근데 그 학생들은 생기부로 숙지를 한 게 아니고 생기부를 외우는 것에 불과하여요. 그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 1차를 합격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생기부 서류 평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생기부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량을 보고 싶은 건데 그대로 좀 사례만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다. 그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꼬리 질문에 이제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꼬리 질문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이제 서류 기반은 꼬리 질문이고 자기소개서가 폐지 이후로 꼬리 물기 질문, 압박 질문으로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죠. 거기에서 많은 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부를 달달달달 암기만 하는 학생들이 꼬리 물기 질문을 제대로 준비를 못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기를 먼저 펼치셔가지고요, 모든 활동 리스트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활동마다 왜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었는지,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어떤 분야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활동 어떤 점에 호기심이 생겨서 왜 생겼는지, 그다음 추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게 대표적인 꼬리물개 질문들입니다. 더구나가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 우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진로 심화 보고서라든지 어떤 진로 심화 역량을 보여 전문적인 용어나 개념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 시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사회문화라든지 어떤 생명 같은 경우 할 때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회 시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사와 관련돼서 왜 그 시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 점에 있어서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모든 활동을 다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제가 이 학과에 맞는 활동만 하면 될까라고 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활동 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복 그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교복 선정위원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율활동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해서 본인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떤 교복이 좋을 것인지 그 점이었죠. 근데 그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무슨 학과였냐면 생명공학과였어요. 근데 생명공학과 면접 보러 갔는데 안에 본인은 교복 운영위원회라는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거기 어떤 스타일의 교복을 이렇게 제안을 했느냐, 왜 그렇게 제안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졌느냐라고 물어봐서 당황했다라고 했던 여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생기부는 꼼꼼히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실 게 있는데요. 자, 면접평가 관련해서 중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부족한 점을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활동이 없다, 그 다음에 답변하기보다는 좀 남들과 다르게 활동했다라는 것을 위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떤 점이 부족했다라든지 어떤 점 내신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행특에도 좀 뭔가 좀 집중력이 부족했다라든지 종종 그런 기록이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제가 왜 부정 솔직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점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핑계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답게 그대로 쿨하게 인정하시고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그러한 개선점의 역량으로 답변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들 당황하지 않고 특히 우리 남학생들 비속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당연히 요나 뭐 요로 끝나면 다로 끝내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다로 끝내야 되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어떤 수학적인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부족을 딸려가지고라고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제가 거기에 좀 잘한 짓이 없어가지고 이 지수로 끝나는 학생 종종 있고요. 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경희대에서는 인성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마찰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 안 해가지고 정말 많이 짜증이 났었어요. 라고 하기는 짜증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진짜라는지 원래 제가 그 수학을 잘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거 원래 같은 이런 추임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더구나가 저도 면접 리허설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사소한 미사여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면 좀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학생들 면접하는 면접관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 사실 싹 빼버리고 여러분의 역량만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첫 면접이다 보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막 다리를 떤다라든지 뭐 코를 만진다라든지 뭐 귀를 만진다라든지 우리 여학생은 막 머리를 이렇게 한다라든지 또 안경 쓰는 학생은 안경을 자주 만진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정말 굉장히 사납습니다. 종종 사납고 제가 거기 리허설을 수업할 그 리허설을 면접의 실전처럼 압박 질문 들어가면 아이들 당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실전처럼 꼬리무기 압박 질문 이런 연습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해 나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강점으로 약점을 덮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평가자 같은 경우는 면접 질문에서 본인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면접 질문 정말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의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그 점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제 약점은 뭐고요? 제 약점은 뭐 약점만 주구장창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은 있었지만 어떤 활동, 어떤 노력을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학업 역량과 노력으로 해서 더 성장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식으로 강점으로 약점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약점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한다라든지 아니면 저는 그런 약점 없어요. 자기는 완벽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답변은 1분을 넘기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1분이 넘어가게,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분 10초라고 그랬는데, 이제 면접관들, 입사관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제 1분 이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55초 정도, 50초 정도. 그러면 50초에서 55초 정도 답변은 한 글자 크기가 이제 아리 한글 10포인트 크기로 7줄 반 정도 아주 나긋나긋하게 또박또박 말하면 50초 정도가 됩니다. 근데 1분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네, 됐어요 라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점 아셔야 되죠. 한 사람은 면접 시간이 10분 내외잖아요. 그렇죠? 10분 동안 여러분을 답변하실 때 면접관은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계산하시면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답변이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3분씩 한다는 4분씩 한다라고 하면 면접관 답변 2개, 3개밖에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역량을 더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1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두 가지식으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냉정함으로 감정을 억누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평가자의 반응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무엇이 있냐면 그 반응이 어떤 면접관은 갑자기 그래요. 우리 학생들 답변 딱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웃어버리는 경우도 아 그러냐고 그래? 아니면은 고개를 가혹동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면접관은요 인상을 쓰면서 학생만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될 때 우리 아이들 같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그 점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자신의 답변을 소신 있게 하는 건지 그 점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답변 톤과 목소리 일정하게 하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스에 말리는 순간 합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냉정함을 잃어버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울어버리는 경우가 몇 년 있었습니다. 대학교 면접에서 울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냉정함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연습이 많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그 활동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활동에 임팩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임팩트 없는 답변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장한 역량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부각시켜서 답변하는 게 거기 면접관을 휘어잡을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항상 물어봅니다. 책을 물어보죠. 이 책을 왜 읽었는지. 종종 또 이런 것이 있죠. 자, 본인이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인 대입 면접 질문 중 하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답변하는 게 잘못된 게 책을 물어봤는데 마치 본인이 그 출판사 책 홍보하는 사람처럼 책의 내용을 주구장창 이렇게 줄거리를 말하는 학생들을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이제 수업 면접 리허설 한다 보면은 진짜 그 책을 안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말을 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그 책을 홍보하러 오는 것은 아니죠. 면접관은 그 책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통한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본인의 영향을 통한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책 줄거리만 주구장창 나왔다?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답변 같은 건 좋아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책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어떤 진로 역량을 확실하게 하는 도움이 되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어떤 점을 더 조사했고, 어떤 점 아니면 혹은 어떤 책을 더 심화시켜서 읽게 되어서 어떤 결과를 제가 이룩하게 되었고, 어떤 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답변이 바로 바람직한 답변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그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로 역량을 항상 물어봅니다. 진로 역량. 아니, 진로 계획을 물어봐요. 본인의 진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본인의 진로 계획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아, 저는 여기 학교 졸업해가지고요. 자,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아니, 어차피 생활기록부를 보면 알아. 아, 이 학생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거기에 제약회사 들어가서 생명공학적 연구원이 될 것인지, 뭐, 경영학과라면은 뭐 어떤 뭐 경영 쪽에는 뭘 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뭘로 마셔야 되냐면 역량 중심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아 제가 뭐 하고 저는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제가 전문 분야로 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거라고 말하는 좋지만 제가 어떤 역량 더 키워서 그 역량을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들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 다음, 우리 학교에서 학생 왜 뽑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죠?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반드시 어떤 학생 분명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는데, 여기 것은 결국 같은 질문이야.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왜 뽑아야 하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들 똑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어필하고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누구나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해보세요. 당연히 처음에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식상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에서는 어떤 역량을 부각시킬 것인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는 면접관에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답변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원 전공 과목 기본 심화 개념은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수시모집 요강 신청 면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공 관련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그 지원 전공 과목의 기본 심화 개념 같은 경우는 미리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 생명공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은 치대라든지 약대 한해다라고 하면 기본 심의는 확실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대표로 물리치료학과 역시도 거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한 치료법이 있겠죠? 그 치료법이 어떤 개념인지도 명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통 그런 전문적인 개념은 무조건 그 개념 물어본지는 아니면은 그 개념을 통해서 꼬리무기 질문을 하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만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최적화 이론 가지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종종 이거 꼬리물고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심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꼬리물기 질문을 계속해서 해요. 꼬리물기 질문 이었고 계속 질문하는데 그때 더 이상 답변 못할 때까지 꼬리물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게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꼬리 질문을 할 때, 심화 질문을 할 때 어떤 체념이라든지 어떤 회피의 답변보다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만큼이라도 관련 사항을 대답한 뒤 나머지는 조사를 통해서 꼭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진정성 있고 열정과 의지가 드러난 답변 자세를 여겨집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거기에 물어보고 모를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면접관에게 좀 적극적으로 힌트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긍정적인 자세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 말고 제가 그 점은 미처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잘 준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서 학업적인 열정, 그 다음에 제가 그 점을 미처 준비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은 학생당 겸손함, 정말 교수님들 이런 학생 좋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역경을 너무 과장해서 표현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면접관에서 본인에게 진로와 관련돼서 가장 의미 깊은 활동이 무엇입니까? 라는 면접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면이 의미가 깊었는지 거기에서 나오기 좋긴 좋은데 그 어떤 면이 의미가 깊었는지를 너무 과장을 해. 너무 과장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뭐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우리 학생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을 할 때 교수님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하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면접은 이성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이성적이니까 교수님들을 설득시키려는 그런 답변으로 나가야 되지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경을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그 역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얼마나 성장했고 어떤 목표가 생겼는지가 포인트인데 그게 묻혀버리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냥 또 높아심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년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이 영상 시청하면 아마 분명히 저희 나라라고 말하는 답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들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약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면접은 아마 이 면접 오늘 방송 들어보신 거 아시겠죠?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좋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쌓아가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면접 역정률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면접 비중이 올라간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접 역정률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우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